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월요일날 증시가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어쨌든 불이 좀 잠잠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잔불은 좀 남았으나, 오늘 저녁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또 오늘의 경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의 공부도 한번 간단하고 정확하고 핵심만 똑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어땠나? 딥시크 충격으로 급락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증시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 그 하락의 절반 이상을 회복하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스닥 3% 빠졌었는데 2%나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전날 17%나 하락했는데 8.9% 상승으로 절반 정도의 상승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반도체도 소폭 반등.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등을 해준 이유가 뭔가? 바로 낙관론 때문입니다. 오히려 딥시크의 출현으로 어제 우리가 공부했죠. 미국이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AI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며, 거기서 또 새로운 모멘텀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욱 분별력 있고 선별적인 태도가 중요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증시가 하루는 반등을 해줬지만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특히 오늘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죠. 혹시나 여기서 미끄러지는 기업들은 조금은 무서운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누가 발표하는가? 일단 오늘은 테슬라와 MS 그리고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 기업 모두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막대한 투자한다고 하면 시장은 오히려 응원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딥시크가 딱 꺼냈습니다. 야, 그렇게 투자 안 해도 되던데 이 말을 꺼낸 상황이다 보니까 단순히 내가 뭐 이 정도 투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더 이상 주주들한테 환호를 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적도 안 좋은데 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하락의 요인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 이제 모델 Q, 그다음에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FSD 이러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니다. 이 와중에 엔비디아에게 구원 투수가 한 명 왔습니다. 그건 바로 ASML. 자,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호실적을 발표하며 구원자로 등판을 했습니다. 4분기 순매출은 예상치 90.2억 유로를 초과한 92.6억 유로가 되었고, 1분기 순매출 전망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높은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실적을 꺼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4분기 신규 주문은 35.3억 유로를 예상했으나 70.9억 유로로 크게 웃돈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하자 시장은 AI 부문 여전하다라는 평가를 또 내리게 되었고, 일단 지금 현재 시간 내에서 엔비디아는 양전을 했으며 ASML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7.9%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는 정말 나쁘지 않죠. 과연 엔비디아의 17% 급락은 하루짜리 변덕이었을지 일단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중요한 것도 있죠. 오늘은 FOMC 회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물론 현재 페드워치 따르면 동결 확률이 99%라고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올 파월의 발언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와중에 트럼프의 정책들이 전부 다 금리 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이다라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죠. 관세 폭탄을 때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민자를 제한하면 노동 공급도 줄어드는 그러한 물가 인상 요인을 분명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또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내일 또 증시에 반영되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부자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증시 폭락에 대해서 경고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냐? 바로 다음 달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상 최악의 증시 폭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는 거품이 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이 무너지고 투자들은 비트코인을 피난처로 몰려들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코인, 금, 은 여기에 투자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정도면 인디언식 기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또 작년에 이 아저씨 잘 맞췄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2월 달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28일부터 트럼프 정부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그 다음에 대출금 지급을 잠정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각 정부 기관의 현재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랑 좀 안 맞다, 바로 그냥 폐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일이 생길까 봐 바이든 정부가 빠르게 지급하려고 추진했었는데 남은 것들에 대한 그러한 보조금,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금액 규모는 수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 지원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한국 기업들, 설마 아니겠지? 아, 우리 못 받는 거 아니겠지? 뭐 이러한 우려감은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동안 딥시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작은 논란 하나 보도록 할게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딥시크에 대해서 오픈 AI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획득한 거 아닌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 데이터를 대량으로 유출한 정황이 있어서 오픈 AI에 알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딥시크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를 두고 트럼프 정부의 AI 자문관은 오픈 AI 기술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딥시크발 논란은 어디로 튀게 될지, 결국 그 종착역은 미국의 대규모 규제, 그 다음에 강력한 경쟁, 여기로 또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는 뭘지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자, 북한 소식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얼마 전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이어서 이때까지는 비핵화가 중점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인정하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또다시 밝혔고요. 노선이 수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네요. 비핵화에 대한 타협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쉽게 될지, 앞으로 4년간 북한이랑 우리는 또 사이가 좋아질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에어부산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밤사이 큰 사고가 있을 뻔했습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김해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는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기내 수화물에 있던 공간에서 아마도 뭐 보조 배터리 아니겠냐, 이제 거기서 화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거는 이 비행기가 조금 연착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승객은 타고 이제 비행기는 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화재가 나 전부 다 모두 탈출해 큰 인명 피해가 없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야, 혹시나 비행기가 떴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이러한 걱정 플러스, 그리고 항공사 측의 초반 대응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 항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또 떨어지는 건 아닐지, 연속으로 이러한 사건이 두 번 일어나다 보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큰 피해가 없어서 진짜 다행이네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심각한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춘절을 맞아 비혼, 출산 반대, 그리고 페미니즘 관련 이러한 인터넷 글이 올라오면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도대체 왜 이러나 봤더니, 트럼프한테 배웠나 봤더니 바로 저출산 때문이라고 해요. 여성들의 페미니즘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저출산과 비혼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청년 실업률까지 뚝 떨어지다 보니까 비혼주의가 팽배해졌을 때 조금이라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꺼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국의 저출산은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숫자만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지만, 중요한 거는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 저출산이 빠르게 찾아온 게 문제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출산이 문제고 고령화가 문제인 나라들은 대부분 또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도 나름 선진국 반열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고요. 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발전할 게 많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찾아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작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인이 이미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학생들의 수요가 꾸준해 소자본 창업으로 사랑받았던 PC방.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24시간 내내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도 훨씬 많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 가격은 여전히 그대로다 보니까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고, 그렇다고 가격을 높이자니 금액이 부담되어 찾는 고객이 줄어들며 주변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PC방을 찾는 사람들까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끼리 모이면 무조건 PC방 갔습니다. 아마도 남성분들은 전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모바일 게임 시대다 보니까
PC방 가는 아이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게임을 하려면 그냥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PC방 사업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위조 지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소식이었습니다. 위조 지폐가 SNS를 통해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 과거에는 소규모로 자체 제작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많았겠죠. 집에서 뭐 프린트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대량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오히려 판매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누가 쓰는가? 당연히 돈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대부분 청소년들로 5만 원권 한 장에 2,500원에서 3,500원 가량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서요. 자, 그런데 요즘 이제 현금을 사용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조 지폐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현금을 사용하는 중장년층과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특히 현금 사용하시는 분들 뭔가 돈이 느낌이 좀 다르면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은 빈 공간, 여기 흰색 부분이 있죠. 흰색 부분을 딱 봤을 때 얼굴이 나오면 그건 진짜고요. 그리고 또 그림과 숫자 모양, 여기를 만졌을 때 오돌도돌한지 만져보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붕세건 이러한 단어가 나올 정도로 붕어빵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러한 수요를 잡기 위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냉동 붕어빵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또 개인 카페에서 붕어빵을 만들어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커피 가격이 최근 들어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개인 카페를 찾는 발걸음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붕어빵, 호떡, 이러한 겨울철 간식 판매가 개인 카페 입장에서는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X에서 1분기 내에 디지털 결제 기능이 포함된 금융 서비스 엑스머니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최대 신용카드사인 비자랑 제휴를 맺고 엑스머니 계좌에서 빠른 이체, 지불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자, 머스크는 예전부터 트위터를 인수할 때부터 소셜미디어와 금융 결제 등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슈퍼 앱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었죠. 이제 그것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이버가 미국 증시 웹툰을 상장을 시키고 해외에서도 웹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월부터는 영어 서비스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하고요. 총 상금은 14.3억이나 된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네이버 웹툰에서 해외에 수출한 한국 웹툰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9년부터 22년까지 122%나 기록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쭉쭉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웹툰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컨텐츠도 많이 나오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 증시도 깔끔하게 끝나면서 우리가 금요일날 이제 증시가 시작할 때는 큰 피해 없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용.